예, 정말입니다. 양팀입니다. 제목이 봉준호가 전 세계를 사로잡은 네 가지. 네 가지. 어떻게 좀 읽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이제 제 읽어봤었는데 저도 나름 네. 이제 뭐 국제영화제에서도 일도 했었고 대학교 때부터 영화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뭐 봉건도처럼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영화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은데 네.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석할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이제 영화에서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약간 뭐랄까 이제 제갈공명이나 이런 고사성어 이런 얘기를 많이 인용하시면서 이거를 정말 문화나 문학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기생충을 워낙 이제 기생충하고 봉준호 감독의 절 네 가지 얘기를 다루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걸 읽어보고 이거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 가지가 지금 제가 읽어보고 지금도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네 가지로 요약을 했죠. 뭐 간결하고 네. 계획 그리고 이제 관점 그리고 인격 네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글을 쓴 거는 좀 봉준호 개인의 네. 어떤 포커싱을 좀 맞춰서 영화의 어떤 뭐 장르보다는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컸는데 뭐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일단 처음부터 이제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 순서대로 이제 첫 번째가 간결하다. 영화 내내 대세 장문. 즉 그렇죠. 구구절절함이 없다면서 이제 제갈공명이 자녀들에게 남긴 명언 예. 단방명지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예. 요거부터 이제 순서대로 저는 짜라락 사사적으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제 아마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제 이 자리에서 기업이 찾는 인재 네. 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제갈공명 얘기를 좀 했거든요. 왜냐면 제갈공명이 사실은 가상인물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인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이다. 그렇죠? 그런 네. 면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제갈공명이 가장 이제 중요시 여겼던 이 사자성어가 이제 단방명지 영정치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계 회사에 몸을 담은 적도 있고 네. 외국인들이 이제 뭘 좋아한다 이런 느낌을 좀 아는 촉이 좀 있는데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영어 못하는 이유가 장황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네. 영어 잘하시는 분들 보면 단어 한두 개로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서구 문명 같은 경우가 이제 간결한 걸 상당히 좀 좋아하고 네. 특히 뭐 그들이 가장 대문호로 생각하는 해밍웨이 네.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글을 자체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 자기는 간결하고 또 하나는 진정성이다. 그래서 간결함과 진정성 이 두 가지가 해밍웨이 문학의 핵심 정수.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해밍웨이가 서구인이 가져가는 그 어떤 느낌에서 상당히 세련되는 느낌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해밍웨이의 어떤 이미지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간결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글이 짧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간결함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유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봉준호 감독이 된 것이 아닌가. 기생충이라는 제목 자체가 이미 상당한 은유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목에서 예.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있죠. 예,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네. 이런 영화가 이제 계속 영화 내내 이제 이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보면 확실히 느껴지는 거지만 영화 내내 대대가 좀 짧아요. 네. 모든 배우들이 네. 그런 부분들을 느꼈을 때 서구인이 봤을 때는 예전에 우리 일본 영화들 같은 거 보면은 막 말이 길잖아요. 막 뭐 네. 구로자와 아키라 이런 거 네. 보면은 막 네. 외국인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막 그런 얘기들 막 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기생충을 봄고 있으면 외국의 사람들이 금방금방 이해할 수밖에 없을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맞습니다. 영화 대사 중에서 뭐 이제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제 초반에 이렇게 나와서 뒤에 가서는 이제 영화가 이미 1000만이 넘었으니까 내용은 다 아신다고 생각해서 뒷부분 얘기하자면은 아버지가 이제 성강호가 했었던 아버지 역할이 결국 나중에는 무계획이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딱 이제 서사가 앞에 부분에서 계획이 다 있구나, 뒷부분에서 무계획 이런 거에서 이제 쉽게 알아들 수 있고 간결하고 그렇죠. 거기에 또 이제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이런 부분 대사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영화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에 또 이제 외국인들도 거기에 반해서 반응한 거죠. 네. 외국인들이 무려 아카데미 사관왕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거고요. 의외로 보면은 봉 감독이 또 보면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도. 네네. 봉 감독 자체가 영어 구사가 매우 간결해. 네. 예. 네. 보통 보면은 이제 영어를 잘 하든 못하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장황하게 얘기하려고 할 텐데 본 감독 자체가 영어를 상당히 간결하게 쓰고 있는 부분도 봤을 때 네. 이미 뭔가가 상당히 본 감독 머릿속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 않았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해외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캡틴 아메리카로 유명한 크리스 에반스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설국열차 찍을 때 보면은 본 감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화면을 다 자기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거기에 나오는 대사나 이제 이런 구도 이런 것들을 다 이미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하루 지금 당장에 완성된 게 아니고 과거 제가 이제 연세춘추 시절에 만평 그리던 것까지 찾아봤었는데 연돌이 연순이. 네네. 네. 연돌이 세순이 세순인가요? 아, 연돌이 세순이구나. 네, 세순. 예, 예. 네. 그래서 네컷 만화에서도 네네. 이제 네컷에 그거를 다 이제 기승전결에 다 들어가 얘기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그런 훈련이 굉장히 아마 잘 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획 얘기를 해서 저희 두 번째 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성공 요인 4가지 중에서 두 번째로 계획 급조되지 않고 계획된 것들이 집합체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보면 뭐 시상식에서 본 감독이 시종차분하다는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배우들 얘기를 들어봐도 감독이 사실 영화 현장에서 절대적인 권력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욕을 하고 뭐 쌍욕을 하고 뭐 예전 같으면 때릴 수도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시종차분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두 번째에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요게 좀 더 자세히 어떤 이야기인지 약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 기생충 누가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기생충을 보면 본 감독이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모든 영화가 다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기생충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영화 자체가 아니라 본 감독이 지금까지 처음부터 만들었던 그 플란타스의 개인가요? 네, 제 첫 장편 작품이 플란타스의 플란타스의 개부터 살인의 초까지 쭉쭉 오는 그것들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 본 감독이 갖고 있는 영화에 투영시키고자 하는 그 어떤 뭐랄까 이념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이론들이 기생충에 다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계획의 집합제라는 것은 본 감독은 본인이 이게 2000년도인가요? 그 플란타스 얘기가 2003년도인가요? 한 15년 정도,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17년, 거의 20년을 가까이 네. 본인이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떤 정도의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머릿속에 구상하고 온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생충을 본 사람들은 기생충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 감독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투영시켜왔던 계획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의 작품을 보고 있었다면은 아니 뭐 이런 영화에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뭐 그렇게 기생충을 보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봉준호의 어떤 지금까지 계획에 관심이 없는 거죠. 모르겠죠. 예, 그냥 그 영화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나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 감독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지금까지 구성했던 것들을 기생충에다 다 집어넣었구나. 그러면서 그 짧은 2시간 동안의 그 영화를 보면서 인간이 20년을 투영해서 만들어 놓은 걸작을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림 같은 거를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림을 되게 오래 그리잖아요. 네. 예, 막 옛날 화가들 같은 경우는 막 벽에다 걸어놓고 뭐 1년이고 2년이고 막 10년이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대문호들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뭐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 이런 거는 뭐 몇십 년씩 그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글을 자꾸 수정해가면서 뭐 한 것처럼 그 봉준호의 어떤 기생충이라는 것은 마치 내가 20년 후에는 이런 영화를 찍었어야지 라는 어떤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라든지 서양인이 봤을 때도 야 이거는 상당히 준비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 서구인들이 보면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급조된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보면 네. 왜 실제 급조됐다는 건 싼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부가가치가 적은 거잖아요. 네네. 인간의 손이 많이 타고 손이 많이 든 것이 명품이지 않습니까? 네. 뭐 넥타이도 그렇고 네. 그런 것처럼 봉준호의 기생충을 보면서 다른 작품보다 이게 훨씬 더 정제돼 있고 훨씬 더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봉준호가 지금까지 이 작품에 대한 상당한 계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때문에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 봉준호 감독이 쌓아온 20년 혹은 그 이상의 정수가 쌓여 있는 그렇죠. 그것들의 집합체. 그렇죠. 그것이 저희 두 번째 보는 이제 성공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원래 봉준호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국열차 때 아카데미상을 받을 거라 예상했대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설국열차나 마도 정도에서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국제적인 벽이 더 높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봉준호라는 사람은 설국열차나 마도 정도에서는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간 거죠. 네. 기생충이라는 걸로 마지막 카운터를 날린 거예요. 네. 예, 기생충이라는 것을 마지막 카운터를 날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기생충으로서 봉준호 감독의 어떤 완성체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시작되는 것은 다음 네. 작품은
본 감독이 아마 다른 역할을, 다른 계획을 또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고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떤 다음에 작품으로 어떤 작품이 나올지 참 기대가 되는데 아마 그때 가면 저희가 그렇죠. 방송을 또 한 번 더 해야 예, 되겠네요. 본 감독이 아마 그 영화를 찍으려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세 번째로 이제 관점. 국가나 민족이 주는 자의식이 없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애국심이나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해서 뭐 미국 만세가 됐든 아니면 뭐 그게 반공주의 영화가 됐든 요런 영화들이 있는데 본 감독 영화에는 국가나 민족이 주는 자의식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실 제가 그 느낌을 좀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 감독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저도 옛날에 이제 책을 뭐 시대를 말한다는 책을 쓸 때 22개 국가에 대해서 한국인이 아닌 관점에서 써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한국인이 아닌 관점. 한국인이 관점에서 일본을 보면 나쁜 것만 보이잖아요. 네. 한국인인 관점에서 중국을 보면 객관적일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국가를 빗대어서 청년들한테 뭐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제국주의라는 생각을 하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공산주의라는 생각을 하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식민지 생각을 하면은 네.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줄 수 있는 그 정수를 우리가 배울 수 없고 중국이 줄 수 있는 정수를 배울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의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것을 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한국인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외계인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외계인. 그렇죠. 네. 외계인. 나는 지구에 처음 온 거예요. 네. 지구에 처음 와서 반지하를 본 겁니다. 기생충에서 반지하를 보고 네.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에서 바라보는 반지하는 막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삶이에요. 네. 그 영화의 시종일관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막 자기들을 자학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반지하 산다 그래서 막 자기들이 뭐 슬퍼하거나 울고 네.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웬만한 그 자의식이 있다. 예를 들면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이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를 찍으려고 하면은 막 괜히 과도한 막 울분 또는 네. 뭐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약간 제가 그래서 조커를 비유하긴 했거든요. 네. 그 조커라는 영화를 보면 그 기생충과 틀리게 똑같이 둘 다 하층민 얘기잖아요. 네. 하층민 얘기인데 조커는 미국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자의식을 집어넣어서 네. 예를 들면 막 조커가 막 울분을 토하고 울고 그리고 뭐 똑같이 둘 다 조커도 그렇고 기생충도 그렇고 그 하층민들이 그 부자를 쏴 죽이잖아요. 네. 아니면 한쪽은 칼로 죽이지만. 근데 네. 조커는 영화 내내 뭐랄까요? 즐거움이 없어요. 계속 우울하죠. 네. 그리고 계속 시종일관 징징대요. 나는 네. 가난하다고. 네. 근데 기생충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서 막 뭔가 내가 힘들고 이런 얘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4명이 매우 재밌게 살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이제 여러 평론가들 글을 봐도 실제로 뭐 이제 나중 부분 말고 처음에 행복했던 거는 이제 송강호의 내 반지하 그 4명 가족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반지하 얘기를 해서 저도 처음에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우울하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막 그래 네. 그리고 저도 이 영화를 보기 싫었어요. 근데 네. 왜 마치 좀 그렇게 됐는데 그냥 제가 저녁에 좀 토요일에 일찍 들어가서 와인 한 잔 먹으면서 봤어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재밌게 하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했던 간결, 뭐 계획 다 좋은데 이 관점 말하자면 외계인의 관점에서 보는 듯할 정도로 객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점. 네. 기생충이라는 것도 막 보면 우리가 안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뭐 우울한 얘기 하겠거니 했는데 보고 나니까 재밌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그 외계인 얘기를 하셨는데 외계인까지 안 해도 외국인들은 이제 해외에는 반지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뭐 미국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반지하에서 사는 걸 보고 차라리 지하층은 익숙한데 반지하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신선함을 느끼고 거기서 이야기가 풀어지는 과정. 그 기정인의 가족이 지상으로 올라갔다가 지하로 들어갔다가 다시 지상 갔다가 반지하 갔다가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큰 재미를 느낀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생활 잠깐 하기 전에 네. 그 방배동 반지하에 산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저희 집사람도 데려와서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반지하의 개념은 막 사람들이 못 사는 그런 반지하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반지하가 되게 재밌어요. 밖에서 사람들 막 지나다니는데 반지하가 또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넓은 집을 반지하이기 때문에 되게 싼 가격에 월세를 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반지하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우울함 이런 게 네.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이 봤을 때 반지하는 재밌는 곳이네?
막 그 소독도 막 들어가고 네네.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서구인들이나 미국인들이 봤을 때 봉 감독이 이 반지하의 상황을 매우 재미있고 유쾌한 상황으로 이끌어내는 부분에서 되게 좀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반지하가 원래 이제 박정희 때 그 북한 이제 공격 이제 공습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또 재미있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예를 들으신 게 인격, 어떠한 개인적 능력보다 돋보이는 그의 인간미,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도 잠깐 촬영 현장에서 어떤 절대 권력자라서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작은 스텝한테도 이제 좋게 얘기를 하고, 송강호 이제 배우 송강호 자신의 페르소나로 삼은 송강호의 인연도 본인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영화 실패해가지고 살인의 추억을 준비할 때 그때 한번 연락을 해볼까 해서 연락을 했는데 송강호 씨가 받자마자 무조건 하겠다. 아니 왜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본인이 오디션을 봤었던 영화에 조 감독이었던 봉준호 감독이 자기한테 문자로 이번에는 기회가 없어서 정말 아쉽지만 다음에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거를 몇 년 동안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봤을 때 이 인격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최저임금과 근무 시간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네. 이 영화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네. 우리가 그런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은 상대방을 상당히 혹사시키고 맞습니다. 그 배우들이라든지 스태프들을 상당히 혹사시키고 거의 뭐 돈도 안 주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정석인데 봉 감독 스스로가 이미 그걸 지켜나간 거죠. 사회의 어떤 정서를 사회가 정했던 룰을 지키고 또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 내내 본인이 그 영화에서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사실은 뭐 주제가 뭐 마더라든지 또는 뭐 괴물 뭐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그 봉 감독이 표현해내고자 하는 것 중에서 결국은 약간 인간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생각이 전 늘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인간성이라는 것이 막 보면은 퀸틴 타란티노나 이런 분들처럼 막 잔인하고 막 이런 네. 거에 인간성도 물론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악의 면도 있고 선의 면도 있고 이런 건데 네. 그 봉 감독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에 대한 관심은 뭐 악과 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참 멋있다.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멋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 좋다. 네. 왜 인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인간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마더처럼 뭐 살인자의 어머니지만 또 이런 인간이 가져가는 어떤 정, 네. 또 괴물 같은 경우도 뭐 한강에 괴물이 나타났는데 뭐 그 사이에서 딸과 아버지의 어떤 정, 네. 뭐 이런 것들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족도 있죠. 그러니까 이 봉 감독의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뭐 가족주의 뭐 이런 걸 떠나서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인격에 대한 어떤 눈높이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서구인들이 봤을 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막 어떻게 보면 인격이나 이런 걸로 1등이 됐다기보다는 뭐 기술력, 삼성 뭐 이런 네. 거, 기술의 삼성 또는 뭐 열심히 일하고 노동력 지박적인 걸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대한민국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이러려면은 국민 하나하나가 되게 인격자여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일본의 나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보다 더 인격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 그렇기 때문에 더 최강국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훌륭하다 이런 걸 떠나서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 좀 더 또 고민을 많이 하는 국가가 더 훌륭한 나라가 아니겠는가.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봉 감독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좀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위해 살지? 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나? 뭐 이런 거 한 가지만 뭐 좋은 차를 타고 뭐 외제차를 타고 네. 뭐 고액 연봉을 받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것이 최선인가라는 생각할 때 봉 감독이 던진 메시지는 야 우린 인간이야. 기생충이 아니라 인간이다. 우린 인간이야. 인간은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인간 이래야 돼. 라는 것을 정해주는 분이 봉준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뭐 한국 영화 무시하려고 했는데 던지는 화두가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봤을 때 후진국이라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유가 니네들이 우리가 필리핀이나 이런 사람들 생각할 때 막 약간 좀 후진국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 내재된 마음속에 우리보다 정신적으로 뭔가의 고급스러운 걸 생각하지 않겠거리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미국인들도 분명히 우리한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영화의 화려한 면 말고 나쁜 면도 많이 닮아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이제 최저임금제가 잘 안 지켜지고 뭐 야간 수당이나 이런 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 뭐 전주국제영화제,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영화제가 노동청의 실사를 받아가지고 다 이제 노동법을 어긴 게 드러나가지고 그 돈을 이제 뒤늦게 준 적이 있어요. 저도 뒤늦게 받았었고. 그래서 영화에서 어떤 영화상에서 그런 어떤 사회 고발이나 아니면 인간미를 강조하던 감독이나 제작사들이 막상 영화 스태프들에게는 최저임금도 못 지켜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봉준호 감독이 이제 그거를 일일이 다 근로표준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거를 지켰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봉준호 감독의 인간미가 대단하다는 걸 사람에 대해서 그 예절을 지키는 거죠. 네.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단순히 계약서를 썼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내가 비록 영화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영화판에서 있는 사람들은 장래 자기가 나중에 본 감독처럼 감독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되게 꿈이 큰 사람들이잖아요. 비록 여기서 허접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허접한 일은 지금 허접한 일을 계속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꿈을 꾸기 위해 지금 약간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사람들한테 마치 자기가 하인처럼 부린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모멸감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본 감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뛰어넘는 거죠. 인간에게 어떤 모멸감을 주지 않는 기술을 가진 사람. 네. 저는 그게 인격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봉준호 감독의 인격, 인간 봉준호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래서 그 네 가지 살펴봤는데, 저는 이제 이런 관점은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저희 네 가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간결, 두 번째가 계획, 세 번째가 관점, 네 번째가 인격. 요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뭐 저는 솔직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봉준호를 떠나서 우리 이제 청년들 네. 또는 뭐 젊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봉준호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서양 사람들이라든지 전 세계인들이 좋아했을까를 약간 가늠해 보기 위해서 좀 던진 제가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저렇게 잘 만든 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참 멋있어 보인다라는 기준. 멋있어 보인다. 예, 인간이 참 멋있다,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간결, 계획, 관점, 인격 이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기생충 다룬 수많은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평론 아니면 기사들이 있었는데 저희 이런 관점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방송 시간에 요 내용 얘기한 거 참 잘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본부장님과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봉준호 감독 차기작 아까 얘기했지만 뭐 기생충 그 이상의 더 좋은 작품이 나오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